1장. 새로운 도전, 미래학교로의 길. 나는 1990년 봄 설레는 마음으로 첫 교단에 섰다. 그리고 32년 동안 수많은 아이들과 웃고 울며 공교육의 교사로 살아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내 마음엔 점점 커지는 질문이 있었다. 학교는 과연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학급마다 늘어나는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 등교 거부, 관계 단절, 무기력한 눈빛. 교실은 점점 더 많은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로 가득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지금의 학교 틀 안에서는 이 아이들을 다 품을 수 없다는 것을. 그러던 중 한 대학 동기가 기숙형 대안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오랜만에 본 교사로서의 행복 그 자체였다. 그 순간 내 안에 오래된 꿈이 다시 깨어났다. 아이 하나라도 더 살려내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다. 2022년 겨울 서울시 공립대안학교인 미래학교의 교사 모집 공문이 눈에 들어왔다. 익숙한 학교를 떠난다는 것은 큰 두려움이었다. 하지만 나는 결심했다. 내 교직 인생의 두 번째 시작을 하자. 2023년 봄 나는 미래학교 교사로 발령받았다. 이곳은 2008년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위해 개교한 서울 유일의 공립 위탁 대안교육기관이다. 지난 17년간 약 600명 이상의 학생이 이곳을 통해 다시 교실로 돌아갔다. 학교의 슬로건은 미래로 가는 징검다리. 그 말처럼 우리는 아이들이 세상으로 다시 건너갈 수 있도록 잠시 머무는 징검다리가 된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입학 상담부터 자해, 우울, 분노, 게임 중독 등 다양한 상처를 안고 온 아이들이 이어졌다. 나는 매일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교사란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일까? 그러나 하루하루 아이들의 작은 미소와 변화 속에서 나는 다시 깨달았다. 교사는 성공으로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나는 다시 배우는 교사가 되어 미래학교에서 나의 두 번째 교직 인생을 시작했다. 2장. 김호 이야기 다시 살아보고 싶어요. 선생님, 저는 왜 살아야 하나요? 그 한마디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김호은 심한 우울증과 자해 충동, 그리고 무기력 속에서 살아가던 3학년 학생이었다. 양쪽 팔에는 자해의 상처가 깊게 패여 있었고 눈빛엔 생기가 없었다. 수면제 예순알을 삼켰던 적도 목을 맨 적도 있었다. 그런 아이가 과연 학교라는 공간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다. 하지만 결국 결론은 하나였다. 만약 우리가 이 아이를 포기한다면 그 아이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렇게 김호은 미래학교에 수탁되었다. 처음엔 하루 종일 자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준비적응 교육의 첫 산행 미션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산길을 오르며 함께 숨을 고르고 바람을 느끼던 그 순간 아이는 아주 작은 미소를 보였다. 우리는 그 미소 하나에 희망을 걸었다. 제과제빵 수업에 참여하게 하자 반죽을 만지고 짤주머니를 쥐는 손끝이 조금씩 살아났다. 하루 이틀, 그리고 한 달. 차의 흔적이 덜해지고 아이의 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선생님,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김호은 어느 날 작은 쿠키 상자를 내밀었다. 쿠키 위에는 하트 모양이 그려져 있었고 그 안엔 깨알 같은 글씨로 이런 메모가 있었다. 제가 조금은 괜찮아졌어요. 그날 나는 아이 몰래 눈물을 흘렸다. 한 생명이 다시 삶을 향해 걷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 후 김호은 완벽히 출석을 지켰고 미래학교를 수료한 뒤 제과제빵 특성화고에 진학했다. 그리고 스승의 날 우리 학교를 찾아왔다. 직접 구운 케이크를 들고. 선생님들 덕분에 제가 아직 살아있어요. 그 조용한 한마디는 내 30년 교직의 어떤 상보다 값졌다. 3장. 정호 이야기 분노를 키운 아이, 식물을 키우며 변하다. 정호은 분노 그 자체였다. 수업 중엔 욕설, 쉬는 시간엔 싸움, 집에서는 폭력. 그의 분노는 모든 것을 부수었다. 교실 문, 가구,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까지. 그 아이가 나에게 처음 던진 말은 선생님도 나 싫잖아요. 였다. 우리는 그 아이의 마음속 분노를 억누르려 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방향으로 흘려보내기로 했다. 기초원의 수업에서 아이에게 식물을 맡겼다. 처음엔 물 주는 걸 귀찮아했다. 하지만 어느 날 작게 움튼 새싹을 보며 아이의 눈빛이 잠시 멈췄다.
이거 제가 살린 거 맞죠? 그날부터 아이는 매일 옥상 텃밭에 올라 물을 주고 사진을 찍었다. 성장일기를 쓰며 식물의 변화를 기록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분노는 잦아들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 바뀌었다. 교실에서 먼저 인사를 하고 친구들과 토마토를 나눠 먹는 아이로 변했다. 그리고 언젠가 직접 키운 해바라기를 나에게 내밀며 말했다. 선생님, 이건 화내지 말라는 꽃이에요. 그 순간 나는 회복이란 단어의 의미를 알았다. 그것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는 것이었다. 지금 정호온 제적교로 복귀해 학교 화단을 돌보는 일을 맡고 있다. 나는 여전히 부서진 교실 문을 볼 때마다 그 아이를 떠올린다. 그 문은 파손이 아니라 회복의 흔적이다. 아이의 분노가 흘러나와 세상과 다시 연결된 자리이기 때문이다. 4장. 박오우 이야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산만함 속 가능성. 박오우는 ADHD와 자폐 스펙트럼을 동시에 가진 1학년 학생이었다.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5분도 되지 않았고 말보다 먼저 몸이 움직였다. 그의 하루는 싸움과 오해의 연속이었다. 수업 중 책상을 치고 나가거나 친구의 말을 끊고 큰 소리로 소리쳤다. 교실은 늘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학부모 면담도 거의 매일 이어졌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먼저 그의 세상을 이해하기로 했다. 집단 상담과 그림책 하부루타 수업을 병행했다. 그림책 속 인물의 감정을 함께 이야기하며 조금씩 공감의 문을 열어갔다. 저 사람도 화났을 것 같아요. 그의 첫 공감 발언이었다. 그날 이후 싸움은 줄어들고 대신 질문이 많아졌다. 이건 왜 그래요? 저건 어떻게 해요? 그 호기심은 예술교과에서 꽃피었다. 실용음악 시간, 그는 타악기를 잡았다. 리듬을 맞추는 과정에서 집중력이 생겼고 소리로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2월 미래학교 비전 전시회. 아이들은 각자 자신이 만든 결과물을 발표했다. 박오우는 무대 위에 올랐다. 타악기와 함께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한 달간의 연습 끝에 완성한 곡이었다. 그의 연주가 끝나자 객석에는 눈물이 흘렀다. 맞벌이로 늘 곁에 없던 부모님, 그리고 늘 그를 돌봐준 할머니가 그날 처음으로 우리 손주가 저렇게 집중하는 걸 처음 봤다고 말했다. 박오우는 이제 제적교에서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며 웃는다. 그의 산만함은 여전하지만 그 속엔 가능성의 소리가 담겨 있다. 5장. 교사로서의 다시 태어남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 미래학교에서의 매일은 기적의 조각을 모으는 시간이다. 우리는 큰 변화를 바라지 않는다. 아이들이 이불 속에서 나와 씻고 밥을 먹고 학교에 오는 것. 그게 우리의 기적이다. 학부모 힐링 캠프에서 한 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간다고 말했을 때 너무 울었어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교사로서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교육의 본질은 가르침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을. 한 아이가 회복되면 그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된다. 미래학교의 교사들은 매일 교실 문을 열며 다짐한다. 오늘도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 약속이 우리를 다시 교사로 서게 하는 힘이다. 나는 이제 안다. 대한교육은 특별한 교육이 아니다. 모든 아이가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게 돕는 진짜 교육이다. 아이들은 다시 걸어나간다. 우리의 손을 딛고 세상으로 건너간다. 그 징검다리 한가운데서 나는 교사로서의 존재 이유를 다시 배운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약속. 그 약속이 나의 오늘이며 내일이며 교육의 미래다.